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오늘 어떤 내용 나왔는지 뉴스브리핑 톡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이게 오늘 톱 기사가 당연히 돼야죠. 사실상 최고 관세를 맞았다. 그 위에 조그맣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한 20개 나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벼랑 끝에 내몰린 수출 항공, 제목이 그렇고요. 우리가 어제 지금 여기에는 26%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 서명을 했던 그 문서에 26%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다시 좀 백악관이 정정을 했습니다. 25%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한 그 수치 25%가 이제 우리한테 부과하기에 따르는 상호관세의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요. 일본 24%, EU 20%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원래 우리 한 10%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20% 정도 리저너블하다, 대략, 합리적, 그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25%. 그러니까 5%포인트 차이인데,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큰 거죠. 또, 이데일리가 제목에서도 뽑았습니다만, FTA 체결한 나라인데 25%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법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좀 정상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현재 우리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언론에서는 아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렇게 눈치를 이제 보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일본도 24% 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선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국들 중에 우리나라가 8위였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가 바로 한 단계 앞선 7위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흑자 많이 냈는데 왜 우리가 더 높아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FTA 체결국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손해 본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분명히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관세가 25%로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가 이제 0.79% 정도 되던 게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1%, 2% 채 안 되던 게 이제 확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 수출할 때 물건값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25% 관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서 가격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현대차는 아마 나름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일부 투자은행의 얘기가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수출이 최대 800억 달러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800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대략 1년에 한 1조 달러 가까이 수출을 하니까 약 10% 채 안 되는 한 7, 8% 정도 되는 수치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가 성장률이 4, 5% 되는 나라도 아닌데 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냐라는 건데 일단 언뜻 생각에서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의 여지를 남기곤 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 어떤 최대한의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은 거죠.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미국이 주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내부적으로는 재정이나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내수를 최대한 이 여파를 막는 수밖에 없고요. 또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거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11월에 대선 당선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우리하고 이제 전화할 때 조선업이 글로벌 넘버 원이야. 우리 좀 도와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뒤집어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을 잡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중국과 이게 함께 이 세 나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한국한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선업 같은 얘기가 좀 되겠죠. 2차 전지도 분명히 지금 중국이 글로벌 넘버 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리서치가 필요할 거고 그런 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니네 그 관세 때리면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릴 거야. 유럽연합이나 뭐 중국처럼 할 거는 아니고 최대한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관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이걸 협상에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사실은 이 얘기가 더 저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주들 급락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과 이제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피해 베트남 공장 키웠는데 46% 고가세 유탄반 삼성 LG. 이 삼성 LG가 여기에 이제 애플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에 두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7% 가까이 급락했던 이유기도 할 거고요. 베트남이 46%, 캄보디아가 49%, 태국이 36%, 인도네시아가 32%, 방글라데시 37%, 스리랑카 43%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소위 말하는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단어죠. 글로벌 사우스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일단은 자원이 많고요. 인구가 많습니다. 대신 아직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낮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이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나라들로 생산 기지를 대부분 다 옮겼죠. 이제 그 나라들이 현재 중국의 또 일종의 우회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들 나라로 중간재라든가 이런 뭐 제품을 원재료를 수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거나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된 이런 우회로로 이들 나라들이 또 대부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거고 사실 삼성과 LG도 중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들은 똑같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늘 뉴욕 시장을 급락시켰던 이유가 되는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 특히 이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 뭐 패션 업체들도 그렇고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들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좀 생산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크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베트남 이쪽에서 베트남하고 인도에서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여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에서 이제 속보가 나오는 것들, 에너지 민간 원자로 뭐 조선업 협력한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서 노리는 게 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결국 리쇼어링을 해라. 안 그러면 계속 관세 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함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과연 무너지는 게 과연 결국은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미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유탄도 단순히 뭐 삼성이나 LG만 유탄을 맞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또 미국 소비자들이 받을 유탄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좀 역시 새삼스럽게 좀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관세 폭탄에 1.4조 던진 외국인. 어제 외국인들 현물, 뭐 선물 또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뭐 우리도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사실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막판에 낙폭 많이 줄였죠. 1% 이하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낙폭을 줄이는 편이었고 코스피도 계속 1%, 2% 이상에서 1%대 이렇게 계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0.7%까지 낙폭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니케이라든가 이런 그 대만도 그렇고 니케이가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 니케이스가 초반에 7%까지 떨어졌다가 2% 후반까지 줄이긴 했어도 어쨌든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던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비교적 이렇게 선방을 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앞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펀더멘탈리한 그런 여건들을 보면 참 걱정이 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어제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요. 1조 3,900억 팔은 거죠. 최근 열흘 동안만 보더라도 10일 중에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서 6일은 팔고 4일은 샀으니까 이렇게 날짜 수만 보면 뭐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파는 날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어제 1조 근 4천억, 그다음에 31일 날 1조 5,800억, 31일 날 되게 많이 팔았죠. 그 이후에도 사실 6천억, 4천억, 7천억 이렇습니다. 근데 왼쪽에 3월 21일 날 8천억 산 거 말고는 사실은 좀 산 게 좀 미미한 거죠. 26일 날 3천억 정도밖에 안 돼, 3천억 정도 수준인 거고.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세가 좀 급속하게 커지는 거는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이 잘 안 나온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은 대거 팔았는데 또 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또 미니 선물 쪽에서 또 좀 떠받치는 받치는 측면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뉴욕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의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또 뭐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게 오늘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11시에 발표가 헌법재판소에 예정인데 이거에 따라서 또 환율도 또 상당히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서 일단 오늘 그 어제 시간에 그 이후에서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10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 결과까지 외환시장에 좀 우호적인 쪽으로 결과가 난다 그러면 오늘 환율이 낙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현재로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미국 관세 다음 윤석국.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 그 다음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게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큰 어떻게 보면은 변수들인데 불확실성인데 이게 어떻게 한 주에 세 개가 다 걸칩니까? 이번 주는 정말 아주 아마 올해 연간으로도 보더라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초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그런 한 주가 됐는데요. 이게 선거 앞두고 사실 불안하니까 시중에 이 투자 자금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은행주로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좀 피신했더라. 이제 이 기사입니다. 표를 보시면 외국인들 은행주 순매수 현황인데요. KB금융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이렇게들 뭐 줄창 팔아대는데 144억이라도 산 게 얼마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1,444억이 아니라 144억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기업은행, 하나금융주죠. 이렇게 40억, 60억 이렇게들 좀 샀습니다. 이렇게 개별 은행주들만 산 게 아니라요. ETF 상품도 좀 샀는데요. ETF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고 하는 ETF 상품인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은행주 사고 있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관세 관계 별로 없죠. 은행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돈 다 벌지 외국에서 돈 버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좀 확실한 내수주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방어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좀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적인 그런 특성도. 그러니까 호황이나 불황이라는 거 별거 관계없이 우리나라 가계대출 쭉 늘어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은행주들은 국내에서 돈 버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실적이 비교적 꾸준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은행주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은행주들 고배당에 대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에 대한 이 수요의 기대감도 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